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 창업 도와드리는 지니더위 심지은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2026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압축적이고 간단하게, 그래서 작성 방법까지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비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영상 검색하시면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규모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규모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일반 분야의 660명에서 올해 일반 분야 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찾아보게 되면 전체 창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더 이상 일반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와 부처에 따라서 나눠서 세부적으로 지원 공고가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예비 창업자 선정된 전체 부처들을 모아서 그 경진대회를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요 매년 하고 있는 요 프로그램의 추세를 보게 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할지언정 많은 부처별로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예창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규모였던 일반 예창뿐만 아니라 창업 중심 대학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처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최사가 어디인지 요거를 위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런 그 부처별 고직 공고의 경우에는 부처별로 일정이나 세부 요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을 체크하셔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관광예비벤처의 경우에는 이미 공고가 마감이 되었는데 이 관광예비벤처와 그리고 예비창업과 함께 나왔던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살펴보게 되면 각 1억 7천 정도로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리티컬하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페이지 분량의 축소인데요. 2025년에는 전체 페이지 분량이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10페이지 이내로 줄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간결 명료하게 잘 다듬어진 계획서를 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결 명료를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생성형 AI인 챗GPT나 제미나이 활용해서 가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쓰러져 있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상에 제한이나 제약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양을 늘리는 것은 매우 쉬운데 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줄였는가, 잘 다듬어 줬는가가 이 대표작,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의 주 안점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창의 계획서상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항목의 구성은 크게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서와 본문을 나눠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약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본문형으로 가서 첫 번째 문제 인식 부분부터 한번 어떻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목을 적으실 때에는 분량의 제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시고 하나의 항목에 대문장 1개, 소문장 2개 요 정도로 적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의 경우에는 그 파란 색깔 글씨로 계획서 안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하세요. 가 한 파트가 있고요. 컴마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등을 기재하세요. 개발 아이템 소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한 항목, 두 항목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장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문장을 굳이 이렇게 줄글 형태로 문장 형태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명사어미 처리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문장 안에는 그것을 줄줄 풀어서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문장으로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인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 쪽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예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장에는 자, 누구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시대입니다. 이게 현황이겠죠. 경영 창업 교육의 높은 수요, 비싼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비싸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요 대문장에 대한 근거 문장이 요 대시 다음에 적혀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대시의 경우에도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문장형으로 끝날 필요는 없고 명사형으로 깔끔하게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주신다 하라고 하면은 이것이 내가 비싸다, 공급이 비싸다,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비싸고 높은 수요가 조금 구체적인 데이터들로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을 기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과 아이템 소개가 같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부터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문제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정의로부터 시장의 수요, 니즈를 발굴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제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 내 소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교육 시장인 원래 존재했습니다. 경영자를 위해 교육을 시켜주는 시장은 존재해왔죠. 그런데 문제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너무 비싸고 또 기간이 길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만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니즈로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좀 더 저렴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금 비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의 아이템 스마트 경영 AI 교육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창업 지원은 곧 기술 사업합니다.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셔야만 창업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사업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잡으면 새로운 제품 또는 물건 또는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을 개발할지를 짜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경영 교육 플랫폼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경영 교육 시장에 스마트 경영 AI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보다 저렴하게 시공간 제약 없이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AI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AI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결과물 형태는 뭐지? 요걸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최종 교연의 형태는 코칭을 해주는 AI 에이전트 앱입니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 앱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첫 번째는 AI 챗봇 방식으로 교육을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예시로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기능 두 번째는 교육 자료, 선생님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학생의 자료도 있겠죠. 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분석해 주는 것. 이렇게 기능을 두 가지로 잡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 단계를. 기존에 없던 기술적인 신규와 진보성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잡아놓은 기능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출한다라고 한다면 AI 챗봇 방식에서 소통이 있어서 뭔가 멀티모달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되고 시선 추적도 되고 이런 기술 혹은 데이터의 관리 방식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AI 학습 트레이닝이 되는 부분 혹은 학습 분석까지 해주고 나아가서 추천 시스템이 붙여서 이 학생의 학습 패턴은 이런 것이니 우리가 이런 것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기술적인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사업 제안서에 페이지 제약이 왜 생겼냐? AI를 너무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AI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짚었던 만약에 예시 사업에서 기술적 신규 분보성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면 한 번에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1, 2, 3번의 이 기술 아이디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실현할 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현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혹은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혹은 실현 가능하도록 먼저 추진해야 하는 개발의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계획서의 경우에는 정말 완성도가 낮구나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서요. 사업 기간 내 일정을 작성하세요. 계획을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 일정이라고 해서 그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아예 그 표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표의 경우에는요. 그냥 표를 그대로 살리셔서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에는 개발 목표 항목 정도 기재를 해주시고 사업의 추진 일정은 표로 대체를 해서 본문에 굳이 반복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사업의 추진 일정을 작성하시는 것에 조금 더 공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이게 실제 추진 기간과 추진의 내용이 잘 맞아지서 가도록 작성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발의 설계도나 혹은 시제품의 디자인 혹은 UI, UX,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미지 사업계획서상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정보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계획서 상에서는 증빙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도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미지화를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개발 창업 아이템의 기능 성능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뒷부분에 물론 경쟁사 조사라고 하는 걸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이 있지만 우리 제품의 경쟁력 역시 유사 혹은 경쟁 제품 서비스와의 선행 조사를 통해서 도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 아이디어, 이 제품은 세상에 없던 거예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제품군들이 존재해요. 세상에 지금 현재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현재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니즈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사업안을 도출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려면 시장이 이미 존재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경쟁사 분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벤치마킹의 회사가 하나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사가 매우 어떤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우리가 안 좋게 비춰질까 봐라고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벤치마킹 회사가 매우 크고 잘 성장하고 있다면 내 사업 역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력의 확보는 곧 기술의 확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포인트 외에도 전략적으로 마케팅 포지셔닝 통해서, 즉 가격이나 품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연될 수 있도록 작성되면 더욱 좋습니다. 당연히 기술 확보가 가격을 낮추는 것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제조업 기술이 일어나서 공정이 최소화가 돼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을 기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비는 어떻게 잡아나가시는 게 가장 쉽냐라고 한다면 요것은 정도는 없지만 제일 쉬울 때 가장 지출이 명확하게 큰 품목을 중심으로 먼저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제일 지출이 큰 품목은 외주 용역비나 인건비가 될 것인데요. 정확하게 용역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개발의 설계 사항을 바탕으로 산출을 해보시고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외주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너무 큰 비중을 잡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들은 조금 전액을 여러 항목에 분배해 나가면서 사업 일정과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조율해 나가면서 맞춰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사업 추진 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과 옆에 나오는 사업비의 집행 계획이 대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표만 따로 발췌를 하셔서 표끼리만 비교하셔서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업비 집행 계획에 지급 수수료라고 하면서 예시로 적어준 항목이 국내 땡땡 전시회 참가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도 여러분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사업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개발 MVP를 완성하겠다. 혹은 우리는 수컷 출원까지 하겠다. 혹은 우리는 매출이 나온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목표 지표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마 매출이다 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특허 출원이다 라고 하면 특허 출원 비용도 당연히 집행 계획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인데요. 자, 첫 번째, 요 부분은 지금 첫 번째 항목이 경쟁사 분석,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이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가 사업의 전체 로드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계획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이 느끼실 때 약간 계획서를 위한 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먼저 시장의 경우에는 쏨셈탐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요것을 그대로 따라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정석적으로 좋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 흔히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하는 전체 수익화 구조를 포함한 개념이 있긴 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다 잡아주면 매우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정도만큼은 분명하게 기재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보시면 투자 유치 전략이라고 적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 성장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투자, IR 자료에 기반해서 나온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쏨, 셈, 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IR 투자 유치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에 선정되시고 나셔도 투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전체 로드맵을 잡으실 때 투자 유치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조금 성장성을 높여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시장 진입 전략은 지금 쏨, 셈, 탐의 정의 있습니다. 요거 혹시라도 헷갈리시거나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작성드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셈과 탐은 조금 더 투자 유치를 할 때에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쏨이라고 하는 타겟 시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창에서는. 그런데 요 부분을 매우 검색에 의존해서 딱 떨어지게 그냥 1차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목표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시장, 전체 시장, 우리가 흔히 통계청에서 하는 혹은 어떤 기관에서 조사하는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범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할 고객, 그 고객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고객이 혹은 소모하고 있는 그 고객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1차 타겟 시장인 쏨이 되겠고요. 그것을 연결시켜서 바로 시장 진입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경영교육 플랫폼이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AI 트레이닝이야 라고 했으니 요런 사업 고객들 굳이 다 우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축으로는 현재 사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요 경영교육의 수요자가 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파트로는 예비 창업자분들, 즉 대학교에 다니시거나 혹은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요런 분들도 다 저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온라인 교육에서 현재 커리어 프로그램으로 경영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저희의 타겟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분화돼 시켜서 요거를 다시 좀 더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교육 플랫폼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 AI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고, 연 창업 교육의 수료자는 몇 명인데, 온라인 플랫폼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 수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거를 세세하게 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해져 있는 그 전체 숫자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10,000명은 너무 적지만 10,000명 정도의 그 수요자가 존재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최소한 100명은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여 봐야지. 우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타겟군으로 생각해 봐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시장 규모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단순히 AI에 검색해줘, 찾아줘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계속 시장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뒤에 전략까지는 다 하나로 엮여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잡을 때 나는 온라인 교육 그 중에서도 이 세 섹터가 있지만 온라인 교육에 현재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비즈니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수익 모델이 가장 적합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판매 혹은 어떤 서비스를 중개해 줄 때 또는 요새 최근에는 규동료 시스템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는 기타 수익이라고 해서 B2B 판매나 혹은 광고의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수익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 모델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시고 수익 모델로부터 매출 지표가 도출될 수 있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 중에 100명이 우리의 유효 시장이고 유효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만약에 30만 원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100 곱하기 30이 우리의 첫 매출 목표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업 전체 로드맵과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추진 일정은 표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투자 유치 전략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장기간으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 내에 창업 1년이겠죠. 그 1년 내에 말고 창업 3개년 혹은 5개년까지 나눠서 우리가 지금 시제품을 1차년도에 개발하면 2차년도엔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3차년도엔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이런 큰 줄기의 목표 로드맵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IR 자료처럼 초기 시장의 진입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장과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를 먼저 잡아보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일정표를 적으실 때 이 사례 안에는 협약 기간 안건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적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 추진 일정표 안에 밑에 항목을 계속 추가하셔서, 네, 행을 계속 추가하셔서 우리가 2차년도, 3차년도, 그리고 또 투자 유치는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시드 투자 라운드를 돌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작성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어도 좋습니다. 전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높게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 구성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적으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팀원에 대한 아무래도 예비 창업이니까 팀원 의문점들이 가장 많습니다. 팀원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팀원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핏이 맞아야 돼요. 우리 사업에 이 팀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데 그 역할에 이 팀원이 왜 적합한지가 드러나도록 작성이 돼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도 연결되는 건데요. 직원의 역량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직원 역량이다라고 이 대표자가 이 팀원을 같이 팀 구성해서 사업 추진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직원을 봤을 때 이 직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엔 살짝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협력 기관은 어떤 것을 적어야 할까요? 혹은 꼭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협력 기관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혹은 우리 팀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제품의 부속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도 우리의 협력 기관입니다. 부속품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부속 공급품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도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기간은 꼭 적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수요 파트일 수도 있고 공급 파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 파트에서는 어떤 협력 기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스마트 AI 경영교육 프로그램이야 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B2B로 운영하고 싶어 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기 훨씬 좋겠죠. 이렇게 수요단에서도 협력기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대표자 역량 경력을 기술할 때는 기업가 정신을 조금 어필해서 조금 감성적으로 작성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업은 경험을 하신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과 관련된 경험 있으시면 꼭 작성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팀 구성과 협력 기관의 존재, 즉 이렇게 팀원이 존재하고 있고 협력 기관이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사업자를 세우기 전에도 이미 창업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공들여서 예창에서는 조금 백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사업 자금 소요에도 들어갈 테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율되면 좋겠고요. 고용의 형태는 꼭 정규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상호적인 조율은 훨씬 중요하게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팀은 조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그런 경험들, 뭐 대회에서 수상을 같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작성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정말 작성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작성할 수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꿀팁 위주로 조금 빠르고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